사이드체인에 보통 난아이오닉 앰플리파이어로 알려져 있는 대실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를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의 합성과 그 액정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액정 현상을 띠는 폴리머들은 아로마틱이나 알리파틱 사이클링과 같은 리지드한 구조, 즉 메소젠 그룹을 메인 체인이나 사이드 체인 또는 메인 체인과 사이드 체인에 모두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연구 결과는 많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메소제닉 그룹을 갖고 있지 않고도 액정 현상을 띠는 그런 폴리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왼쪽의 두 경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폴리머 안에 아이오닉 캐릭터를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메인 체인과 사이드 체인이 하이드로젠 번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폴리머들은 수프라모레큘러 스트럭처를 이루기 때문에 액정상 또는 메조모르픽 프로퍼티를 갖게 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와 같은 폴리머들을 합성하였는데, 먼저 에테틱 폴리에피클로리드린을 구입하여 폴리머 엘로그레이션, 즉 폴리머의 치환 반응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폴리머를 합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폴리머는 사이드 체인의 알킬 그룹을 갖고 있고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백본과 술톤 링킹 그룹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폴리머의 경우는 첫 번째 폴리머에 비해서 알킬 체인 중간에 술톤 그룹이 하나 더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폴리머는 첫 번째 폴리머에 비해서 알킬 체인의 말단에 페닐 그룹이 도입된 경우입니다. 이 폴리머들은 각각 액정, 아웃포스 폴리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알킬 체인이 사이드 체인에 도입된 경우를 살펴보면 하이드로필릭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백본과 그 주위에 폴라한 술톤 그룹의 영향으로 백본 주위에 하이드로필릭 또는 폴라한 레이어가 형성되고 하이드로포빅한 알킬 체인의 레이어가 형성되어 레어드 스트럭처에 의한 액정상에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역시 알킬 체인 중간에 술폰이 도입된 경우에도 술폰 간의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알킬 체인 말단에 페닐 그룹이 도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벤젠 링의 벌키니스 때문에 이러한 레이어드 스트럭처가 깨져서 아모포스상을 이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엠피필리시티의 정도를 바꿔볼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폴리머를 보완하였습니다. 첫 번째 폴리머를 보시면 사이드 체인에 베실 그룹을 갖고 있고 백본이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와 쌓여있어 또는 술폰의 링킹 그룹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 보시는 명칭에서 D는 데실의 D, T는 쌓여있어의 T, S는 술폰의 S, P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를 의미합니다. 이 폴리머의 특징은 하이드로필릭 또는 폴라한 백본 주변과 하이드로포빅한 사이드 체인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폴리머는 엠피필리시티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사이드 체인에도 하이드로필릭한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를 도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명칭은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의 말단기인 메틸의 M 그리고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의 O, 가운데 있는 N은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의 사이드 리프팅 유닛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 폴리머는 백본과 사이드 체인이 모두 하이드로필릭하기 때문에 엠피필리시티에 대한 영향이 없습니다. 세 번째 폴리머는 사이드 체인의 데실 그룹과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의 난아이오닉 앰플리파이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의 길이를 조절함에 따라서 이 사이드 체인의 엠피필리시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명칭에서의 D는 데실을 의미하고 O는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머는 백본 주변의 하이드로필릭한 리전과 알킬 체인 주변의 하이드로포빅 리전으로 구성된 그런 폴리머입니다. 이러한 폴리머를 합성하고 먼저 이러한 그 사이드 체인의 종류에 따라 엠피필리시티도 결정되지만 링킹 그룹이 플렉서블한 쌓여 있어인가 또는 폴라한 술폰인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팩터를 고려하여 엠피필리시티의 정도를 바꿔볼 수 있는 폴리머를 보완하였고, 이러한 폴리머의 액정상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합성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취한 반응에 사용될 세 가지 서브스티튜언트를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반응으로 합성하고 이 서브스티튜언트를 폴리에피클로리히드린과 반응시켜서 다음과 같이 사이드 체인 안에 쌓여 있어 링킹 그룹을 갖고 있는 TP 시리즈의 폴리머를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DTP의 경우는 대실 사이드 체인을 갖고 있고 쌓여 있어 링킹 그룹을 갖고 있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이며 MnOTP의 경우는 메틸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를 갖고 있고 쌓여 있어 링킹 그룹을 갖고 있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입니다. DNOTP의 경우는 대실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폴리머들을 다시 MCPB와 반응시켜서 슬폰 링킹 그룹을 갖고 있는 폴리머까지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합성된 폴리머의 프로톤 NMR 또 GPC, DSC 분석 결과입니다. 프로톤 NMR 분석 결과 75% 이상의 높은 취한율을 갖고 있는 폴리머를 합성하였습니다. 또 분자량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수평균 분자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폴리머의 열적 특성을 보시면 먼저 중간에 MnOTP, MnOSP 시리즈의 6폴리머를 보시면 모두 T주만 갖고 있는 아모포스 폴리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위에 세 가지 경우, 즉 쌓여 있어 링킹 그룹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T주가 모두 마이너스 64, 길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64도로서 보통 리니어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의 T주와 같은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쌓여 있어 그룹이 옥시데이션 되어서 슬폰 그룹이 되었을 때는 약간 리지드한 슬폰 그룹의 영향으로 T주가 상승하고 사이드체인의 길이가, 즉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T주가 감소하는 크레스트 사이드 이펙트에 의한 T주 감소가 보였습니다. 이 중간 6폴리머를 제외한 나머지 폴리머에 대해서 열적 특성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드체인 말단에 대실 그룹만 포함하고 있는 DTP의 경우를 포함해서 DNOTP 시리즈의 열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폴리머의 구조는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N의 값이 0, 1, 2, 3일 때는 모두 한 개의 멜팅픽만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N이 4가 되었을 때는 마이너스 40도에서 20도에 이르는 구간에서 크게 세 가지의 멜팅픽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합성된 폴리머의 액정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형광현미경 측정을 하였는데 D4OTP의 경우에 마이너스 40도씨에서는 자라고 있는 스테롤라이트를 관찰할 수 있는 크리스탈린 페이즈였습니다. 마이너스 25도씨에서는 다음과 같은 텍스처가 관찰되었는데 이 같은 텍스처는 스맥틱상이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15도씨에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네마틱상으로 보이는 텍스처가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은 SP 시리즈, 즉 말단기의 대실 그룹만 갖고 있는 DSP를 포함한 DNOSP 시리즈의 폴리머의 열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구조는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고요. 이 경우에 DSP의 경우는 50도에서 TG, 150도에서 멜팅 픽을 갖고 N이 1, 2일 때는 TG만 갖는 아모포스 폴리머였습니다. N이 3, 4일 때는 마이너스 30도에서 멜팅 픽을 갖고 상온 주변에서 또 다른 멜팅 픽을 갖고 있는 폴리머였습니다. 역시 액정사만 확인하기 위해서 형광현미경 측정을 하였는데 DSP의 경우는 이 구간에서 뚜렷한 포칼코닉 텍스처를 보이는 스맥틱 A사인이었습니다. D3OSP의 경우는 브레인 텍스처가 보이는 스맥틱 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역시 D4OSP의 경우도 유사한 텍스처를 보이는 스맥틱 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는 폴리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TP의 경우에는 플렉서블한 백본과 쌓여있어 링킹 그룹의 영향으로 사이드 체인이 잘 정렬할 수가 있어서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린 폴리머가 됩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 유닛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모두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린 폴리머가 됩니다. 하지만 N이 4가 되었을 때, 즉 사이드 체인에 테트라에틸렌 옥사이드가 도입되었을 때는 테트라에틸렌 옥사이드가 도입됨에 따라서 생긴 하이드로필리시티의 영향이 충분히 커서 이와 같은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 레이어 스트럭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퀴드 크리스탈린 폴리머가 된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SP 시리즈의 경우에는 먼저 대실 그룹만 있는 경우를 볼 때
하이드로필릭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와 주변에 폴라한 술폰그룹의 영향으로 폴라한 레이어가 형성되고 하이드로포빅 레이어가 형성되어 리퀴드 크리스탈린 폴리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N의 길이가 1과 2일 때는 도입된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의 플렉서빌리티에 의해서 그러한 레이어 스트럭처가 방해받기 때문에 아모포스 폴리머가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길이가 다시 늘어서 3, 4가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의 플렉서빌리티에 의한 디스오더링을 극복할 만한 하이드로필리시티가 회복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레이어 스트럭처를 이루고 액정상이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폴리머는 저온에서는 사이드체인이 대실 그룹이 다시 한번 잘 정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온에서는 사이드체인 크리스탈린 폴리머였습니다. 역시 N이 4일 때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합성한 폴리머 중에 액정상을 보이는 폴리머들은 모두 하이드로필릭 코어와 하이드로포빅 쉘로 구성된 레이어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나노미터 사이즈의 도메인이나 또는 나노미터 사이즈의 실린더를 구성할 수 있는 폴리머를 고분자량으로 쉽게 합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저희 실험실에서는 최근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NP-필리시티의 정도를 바꾸기 위해서 사이드체인과 링킹 그룹의 두 팩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타입, 즉 폴라 하이드로포빅 조합과 하이드로필릭 조합, 하이드로포빅 조합을 갖고 있는 폴리머를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폴리머들 중에서 액정상을 띠는 폴리머들은 다음과 같이 NP-필리시티에서 즉 백본 주변의 하이드로필리시티와 사이드체인 주변의 하이드로포빅시티의 NP-필리시티 차이에 의해서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이루고 그것이 그 이유로 해서 스맥틱 LC 폴리머를 이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정 현상을 이루는 다음 세 가지 폴리머를 비교해보시면 먼저 처음 DSP와 D4OTP의 경우를 비교해보시면 NP-필리시티에 대한 술폰의 영향이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의 영향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D3OSP와 D4OTP의 경우를 비교해볼 때도 길이가 올리고에틸렌 옥사이드의 길이가 하나 짧음에도 불구하고 술폰이 도입되면서 액정상을 이루는 것을 보아 이 같은 술폰의 영향이 더 큼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